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IP 시큐리티라는 프로토콜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실제로 실무로 할 때 예. GRE가 사용되나요? 인터넷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GRE는 어쨌든 제일 가벼운 프로토콜이고, 만약에 망 자체가 안전한 망이다, 네. 안전이 공인되어 있는 망이면은 실제로 터널을 쓸 때는 GRE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망 자체가 네. 보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한다면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다니든 그렇죠. 까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다라는 거네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통신사들 말고는 그런 케이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래서 IP 시큐리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IP 시큐리티는 이 CDAW 내용을 보완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게, 실제 AW까지는 보일 수는 있어도 네. 이 CD 내용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내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보안성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우수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못 보게 한다는 건 뭐 해시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키? 이제 키도 들어가고 해쉬도 들어가고 아, 둘 다 들어갑니다. 아, 둘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보안, 인증 이런 개념들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어려워. 보안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된 내용 자체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게 IP 시큐리티고, 네. 이제 GTP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어쨌든 무선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단말과 네. 기지국에서 쓰이는 공간 동안 쓰이는 이제 터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스니핑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해킹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 무슨 구간이라서 말씀? 무선 구간이라서 그런 거죠. 물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미 이 GTP 내부에 더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여기까지가 터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P도 어느 정도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예. 되는 거네요. 사실 GTP 같은 경우는 사실 기지국까지는 아니고 그 TGATE나 UPF라는 예. 장비와 예. GTP 터널을 맺는 네, 것으로 네. 알고 있긴 한데 네. 좀 보안성이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GRE는 구현이 쉽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모든 네트워크 엔지니어 책, 교본에 가장 기본으로 나와 있죠. 하지만 IP 시큐리티부터 이제 어려워서 네. 교본엔 잘 없죠. 하지만 그래도 둘 다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들이다. 그러면 뭐 아까 터널을 쓰는 게 VPN이 대표적이다라고 예. 했다면 네. 실제 VPN을 사용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클라이언트가 자기 VPN 사용할 때 어떤 걸 쓰고 싶다 이런 것도 다 계약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VPN을 구현해 줄 때는 네.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판단 하에 그게 적용되는 거고. 이제 사실 IP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엔드 투 엔드 장비입니다. 엔드 투 엔드.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네. 이제 내가 집안에서 인터넷 그 랜 케이블을 네. 뭐 해가지고 어떤 장비에 이렇게 물렸어요. 네. 근데 얘가 IP 시큐리티를 지원해주는 장비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냥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개인이 네. IP 시큐리티를 그냥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개인이. 하지만 이 IP 시큐리티를 지원해주는 장비 자체가 네. 이제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 IP 시큐리티는 굳이 통신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만약에 내 PC가 있는데 이 PC가 이제 겁나 하드웨어 스펙도 짱짱하고 IP 시큐리티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서울인데 부산에 있는 지사까지도 연결을 해야겠다 네. 해서 IP 시큐리티 장비를 여기에도 설치를 했으면은 이 둘이서만 통신이 되면 바로 그냥 IP 시큐리티 터널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뭘 설정하지 않고 그렇죠. 일단에서 IPsek에 대한 아까 좀 말씀하셨던 뭐 해시 정보나 그렇죠, 이런 것만 그렇죠. 된다면 예. IPsek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G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GRE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상 봤을 개념상. 때 어디서 어디를 하든 GRE나 IP 시큐리티나 둘 다 네. 엔드 단에서 설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엔드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이트웨이도 설정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다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망을 제공해주는 이 업자가 무언가를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A라는 장비랑 B라는 장비가 네. 서로 너랑 나랑은 IP 시큐리티로 통신을 해야 되겠네? 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예. 패킷 크기가 어플리케이션다에서 나온 패킷 크기가 되게 크면 네. 저희 잘라서 보내는 세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세그멘테이션을 하죠. 그럼 패킷이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여러 있는 개가 거잖아요. 되죠. 그러면 패킷 하나하나에 대해서 IP색이 다 붙겠네요. 그게 이제 장비의 또 다른.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 근데 그래서 네. VPN을 구성한다는 게 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얘네들끼리 통신을 해서 네. 우리는 뭐 어떤 해쉬 방식을 쓰자, 네. 어떤 키를 가져가자 네. 라고 하지만서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사실 보낼 때는 한 번 보내거든요. 한 번. 이게 MTU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죠. 패킷이 잘라진다고 네. 그 뒤에 붙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이제 주도할 때 네. 이 MTU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렇네. 예. 이게 MTU 사이즈 고려해서 예. 헤더 붙이는 것도 다 제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실 이 둘이서 단순히 IP 시큐리티를 지원한다고 할지언정 이 둘이 잘 통신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거 문제 딱 봐도 이슈 많이 생기겠다. 이슈가 많이 생기죠. 막 통신 안 되고 MTU 예. 사이즈 때문에 안 되고 예. 그러겠네.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VPN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 IP 시큐리티, 뭐 GRE 이런 것들은 일단 엔드 투 엔드 단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제공해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주로 MPL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 맛배기로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맛배기로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MPLS라는 건 이것도 어쨌든 터널의 일환이니까 터널의 뭐 심화 버전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PLS의 그 이제 약어들은 그냥 구글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레이블로 통신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어 3가 있고 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2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스캇이 질문한 것처럼 이 레이블은 2.5 개위인가? 라는 논의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2.5 개위인가? 라는 그런 건 나와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뭐 논의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있고 이렇게 가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10.0.0/8의 IP를 권고하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기는 뭐 17.16.0.016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네. 그럼 이 MPLS가 지금 셋 다 이제 구동이 시작됐어. 네.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0.0.0의 /8은 예를 들어 21 레이블이 붙는다 라는 테이블이 형성이 됩니다. 약간 뭐 VPN 테이블이랑 비슷하게 그런 되게 느낌이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이 10.0.0.8이 이 라우터에 인입이 됐어.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내보낼 때 이 L3는 2125 하고 레이어 2를 붙인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되죠. 오늘 VPN이랑 엄청 비슷한 동작. 굉장히 VPN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되죠. 태깅을 그럼 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네. 이 라우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번 레이블은 23번으로 보내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L3 앞에 23번이 붙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3번은 네. 1716.0.0으로 보내라 라는 테이블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해당 L3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다 뜯어버리고. 이 라벨이란 것은 다른 라벨과도 매핑될 수 있고 IP와도 매핑될 수 있고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역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H7216.0.0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다르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이 단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H7216.0의 16이 이쪽으로 날라오게 되면 얘는 31을 보내라. 그렇네. 그러면 얘는 31을 뭐 32로 보내라. 그럼 얘는 31을 10점대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형성되고 이게 MPLS VPN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MPLS 동작하는 기본 원리. 물론 VPN을 논하고자 하면 또 루트 디스팅기셔, 루트 타겟, 뭐 맞아요. VRF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은 MPLS로 동작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터널이란 말이 쓰이냐면 이 라우터에서 얘는 21번만 달고 나가면 네. 알아서 21, 23, 23, 172 하기 때문에 얘도 마치 그냥 터널이 생겼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죠. 이때 그러면 L3 헤더는 아예 보지 않네요, 중간에서.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캇이 얘기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 해석을 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라벨만 보고. 레이어 3를 참 보지 않는다. 그러면 라우팅 프로토콜이 먹질 않네요. 그냥 그렇죠. 정해진 그렇죠. 스태틱 느낌으로 그렇죠. 짜자자작 보내는 짜자자자 거구나. 그냥 근데 터널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거는 터널 느낌이긴 한데 약간 양방향이 아니라 그렇죠. 큰 터널이 단방향이죠. 단방향 터널이고 이게 경로도 굳이 똑같은 경로를 하지 않고 다르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레이블을 붙이는 레이블도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3에서 뭐 16 너는 22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 네.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또 쓰일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갑자기 22 레이블을 달고 있는 것은 이쪽으로 보내라 네. 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기술을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고 또 합니다. 근데 잘 쓰이지는 않는 기술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슈랑 똑같은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 네. L2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보통 라우터 같은 경우는 L3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라벨이 나온 거잖아요. 네. 심지어 라벨 2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라우터에는 라벨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라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레이어 2에 이제 레이블이 나올 거라는 정보가 또 들어갑니다. 뭐 약간 ARP처럼. 그렇죠. 그럼 이 뒤에 레이블이 있대. 그럼 이 레이블에는 내 뒤에도 레이블이 있대. 아니면 내가 끝이래. 라는 정보가 레이블마다 들어갑니다. 그렇겠구나. 그러한 정보를 통제하게 되죠. 이게 이제 MPLS의 사실 VPN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이게 MPLS의 그냥 동작 방식인데 왜냐면 VPN을 논하려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MPLS 터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 하고 싶은 게 VLAN도 터널이라고 보진 않나요? 약간 VLAN도 어떻게 보면 터널처럼 VLAN 보이긴 하는데. VLAN 자체는 터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냐면 VLAN을 흔하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802.q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q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마치 이것도 터널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QinQ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QinQ 이거는 VLAN 앞에 또 다른 VLAN을 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터널처럼 쓰겠다. 그렇게 해서 터널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하지만 흔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기존 뭐 터널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VLAN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뭐 정리를 하자면 터널은 실제로 뚫는 게 아니다. 단지 새로운 L3 혹은 L2를 붙이는 거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L3만 설명을 드렸는데 L2를 붙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것을 이제 L2 VPN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L3를 붙인다는 것은 L3 VPN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물론 GR이나 뭐 이제 그런 거로 하면은 좀 더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새로운 혹은 레이블을 붙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뒤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값들이 숨겨지게 된다.
터널, L3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GRE, IP 시큐리티, GTP 그리고 MPLS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사실 궁금한 거 없습니다. 무선에서는 IPsek이랑 GTP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GTP 말고는 다 쓰고 있죠. GTP는 이제 무선 전용으로 특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터널에 대한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캇의 무선 관련된 강의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무선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르첼로 스캇의 마르첼로 스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